안녕하세요. 이현정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특강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독해어 어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 특징이 어떤지, 그 다음에 수강 대상, 그 다음에 수업 구성과 그 다음에 숙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업 관리와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현정 영어 강사이고요. 서강대를 졸업하였고 대치동에서 현재 13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치 명인과 대찬, 함영원 여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요. 지금은 현재 다원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 의대와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 의대, 그다음에 서울대 약대,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보낸 이제 고등부 전문 영어 강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독해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독해 수업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배경 지식을 익혀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공부 효율성을 보시면 저는 이제 양치기를 지양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문제풀이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한 지문을 읽어도 꼼꼼하게 이제 분석하고 공부하는 연습을 할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독을 지향하는 수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1월 달 수업은 개념을 이제 20% 정도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0%는 문제 이제 풀이 연습을 많이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당연히 기본 문제 유형들도 같이 풀어보지만 이제 이 강남구 내신 어법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검사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철저하게 숙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독해 수강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2등급 이하가 나온다. 2등급이면 이제 80점대 이제 중반이나 아니면 이제 겨우겨우 80점대 초반을 맞춘다라고 하는 학생부터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까지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고2도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항상 듣기에서 한두 개씩 틀린다. 그리고 듣기를 조금 소홀히 해서 좀 듣기도 같이 연습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듣기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등급이나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분위기는 어떤지 알 것 같은데 한 문장을 콕 집어서 해석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구문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둥그스름하게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주제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결론을 내는 부분인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찾는 연습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딱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어휘를 같이 암기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공부는 했어요. 근데 가끔 헷갈려요. 대하고 위치의 차이가 뭐였었지? 그다음에 what하고 that의 차이가 뭐였을까? 그래서 헷갈리는 어법, 특히 이제 고등 내신에서도 자주 나오는 어법들을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업은 이제 개념은 20% 정도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개념을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개념 암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필수적으로 엑기스로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다 발췌를 해서 꼼꼼히 암기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문제풀이 적용이 힘든 학생, 그다음에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법도 마찬가지로 그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구문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역시나 기본 문제 풀지만 이제 최근 이제 근 3년간의 이 강남권 고교 이제 내신 어법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도 풀어보고 서술형도 같이 풀어볼 거고요. 어법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어휘를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래서 같이 이제 꾸준히 어휘 공부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독해 수업의 이제 구성과 숙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독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휘 테스트를 보고요. 그다음에 구문 해석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다이어 이제 10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00개를 같이 공부하고 이 하나의 단어 안에 어떤 뜻으로 이제 쓰였는지를 함께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미니 모의고사를 실시할 건데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미니 모의고사 안에는 듣기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수준인데 고등학교 1학년은 3월, 6월 달이 아니라 9월, 11월 기준으로 조금 어려운 이제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고2는 이제 3월, 6월 기준으로 같이 공부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위한 구문 학습을 같이 할 건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인지를 잘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같이 찝어서 공부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독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유형별 독해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도표와 그다음에 설명 부분도 설명 있는 부분 이 문제 유형도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막판에는 저희가 빈칸, 순서, 삽입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경 지식 독해예요. 학생들이 이제 생각보다 배경 지식이 조금 얕아요. 인문이나 사회나 특히 과학 부분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과학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 숙제 같은 경우에는 매주 200개 어휘가 들어갈 거고 당연히 저희가 다이어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어에서도 이제 그 하나의 단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뜻, 그다음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양치기 수업이 아니라 한 지문이라도 꼼꼼하게 해석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미니 모의고사 안에서 2개 지문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분석을 해오는 숙제를 맡길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제가 꼼꼼하게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노트에다가 이 겨울방학 동안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이 지문을 공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별 주간지를 전달할 건데요. 이 주차별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레벨 1, 2, 3로 나눠놨습니다. 이 1, 2, 3는 고1 수준, 고2 수준, 고3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 지금 이 수업이 조금 벅차다라고 하면은 고1 기본부터 중3에서 고1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주간지가 전달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수업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고2 수준의 걸로 전달할 거고, 이 수업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공부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은 제가 고3 수준으로 주간지를 전달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 매우 바빠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돼서 매우 바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다 못하겠다라고 하면 개인별로 제가 스케줄별 숙제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이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휘 테스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법 문제풀이와 개념 테스트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개념은 문제풀이 수업인데 개념은 왜 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핵심 개념을 알아야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주차별 역시 개념 확인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적용시키는 문제풀이 그다음에 서술형을 포함해서 서술형을 포함해서 같이 공부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강남내신 어법을 볼 건데요. 이 강남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 휘문고나 단대부고나 진선여고나 중대부고, 경기여고 등을 해가지고 제가 어법을 추려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풀어볼 겁니다. 숙제 같은 경우에는 200개 어휘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제일 제가 가장 관건인 부분을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보통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 어법이 밑줄이 길거나 밑줄이 없어요. 점점점 선생님들께서 밑줄을 아예 안 주는 어떤 트렌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나 문장 안에서 밑줄 없이 모두 어법상 틀린 거 고치시오를 숙제로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 낸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다 피드백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독해형 서술형 문제가 뭐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이 독해형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법 외에도 이 서술형이 독해
숙제를 읽고 요즘 선생님께서 요약하는 이제 서술형을 이제 출제를 하고 계세요. 요약하고 그다음에 배열 영작해라. 이 지문의 어떤 주제를 배열 영작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독해형 서술형 문제 풀기가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습니다. 스케줄별로 이제 숙제 조정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만 주시면 같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관리 및 클리닉인데요. 이 수업 관리와 클리닉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숙제는 학원에서 직접 채점을 다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고요. 저희가 다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찍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풀었는지 아니면 베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제 모든 숙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는 거는 없어요.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를 이제 써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의 근거를 잘 정답의 근거를 잘 보았는지 찾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을 다 수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이제 당연히 수업 중에 하지는 않죠. 근데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신경을 많이 이쪽에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3시간 수업만큼은 핸드폰 없이 제 수업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모두 수거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세히 개인별로 보완 성적표를 전달합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부족한지, 빈칸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휘가 이제 어떤 걸 몰라서 틀렸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달될 거고, 어법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가 부정사의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동명사의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 성적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당일 수업 내용과 관리 전화, 그다음에 문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클리닉 때 선생님 뭘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숙제가 미흡할 경우 숙제를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숙제에서 틀린 부분을 이제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보니 그 테스트가 이제 커트라인을 못 넘겼다라고 하면 다시 새로운 시험지인데 이 새로운 시험지는 완전 원래 시험 본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이제 재시험지가 다시 만들어져서 이제 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법 구문 문제를 한 30문제 풀 거고 그다음에 미니 모의고사를 20문제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법 구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독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법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어법을 듣는 학생도 이거를 같이 풀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법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어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독해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하고자 이제 미니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가지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하원을 시킬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수가 이렇게 뭐 30문제, 20문제 이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개인별로 역량별로 제가 따로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 개인별로 또 다 나갈 거다. 개인별로 좀 다르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혹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독해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2시에 개강할 거고 그다음에 문법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6시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정 영어 강사였습니다.